어느 순간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의문을 품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과거를 떠올리거나 미래에 대한 판단을 예측하며 생각에 갇힌 기분을 느껴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인식, 셀프 어웨어니스의 작용이며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독특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자기인식은 우리가 삶을 반성하고 배우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해주지만 동시에 불안과 의심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칼 융, 카얼 중, 잔폴 사르트르, 진폴 사어트러 같은 사상가들은 이러한 자기인식 능력이 명확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 이는 개인적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후회, 수치심, 혹은 행동에 대한 두려움의 반복적인 사이클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우리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자기인식의 역설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기인식이 우리를 다른 생명체와 구별짓는 점이자 동시에 우리에게 도전 과제를 안겨주는 이유, 그리고 이를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의 생각에 압도된 적이 있다면 함께하면서 이 복잡한 인간 정신의 특성을 다룰 새로운 관점을 찾아봅시다. 자기인식은 인간과 다른 생명체를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관찰자처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분석하고 가치에 대해 성찰하며 심지어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숙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변화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동시에 무거운 짐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인식할수록 선택의 자유가 가져오는 의심, 후회, 두려움에 더 많이 노출됩니다. 잔폴 사르트르는 이러한 자유를 형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결정에 대한 책임과 끊임없이 마주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르트르에게 이러한 절대적인 자유는 필요하지만 종종 불안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선택은 다른 가능성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적을 제공하는 동일한 능력이 동시에 우리의 실패, 불확실성, 한계의 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자기인식은 도전적이더라도 반드시 고통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역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자기인식을 장애물이 아닌 동반자로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에서는 왜 자기인식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죄책감과 수치심 같은 감정을 어떻게 증폭시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어렵더라도 그것이 우리 인간성의 깊이를 반영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인식은 개인적 성장에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고통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깊이 인식하게 될수록 우리는 그것들을 끊임없이 되짚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특히 우리의 선택이나 행동이 자신의 기대든 타인의 기대든 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믿을 때 죄책감과 수치심 같은 감정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대화가 끝난 뒤 몇 시간 후에 자신이 했던 말을 분석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했을지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혹은 모든 가능성을 평가하느라 결정을 미루고 실수할까봐 두려워했던 적이 있나요? 이러한 과정은 별표 분석 마비, 퍼렐러시스 바이 아날리시스, 별표로 알려져 있으며 자기 인식의 흔한 함정입니다. 생각을 많이 할수록 행동이 어려워지고 이는 의심과 불확실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 인식은 타인의 판단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인식할 때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이 외부 의견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우리가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적합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종종 타인은 자신의 생각에 몰두하느라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분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통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인식은 도전적이더라도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 주제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반성을 어떻게 더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는 힘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함께하면서 자기 인식을 성장의 도구로 만드는 실용적인 방법을 알아봅시다. 자기 인식을 고통의 원천에서 강력한 도구로 바꾸는 열쇠는 균형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반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건강하게 제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별표 마음챙김, 마인드 팰리스, 별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챙김은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며 현재에 머무르는 법을 가르칩니다. 후회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받아들이며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주의를 돌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다른 접근법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여정의 일부입니다. 완벽한 선택을 항상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완벽할 필요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결정에서도 배울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자기 인식은 우리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사용될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 성찰과 행동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대해 성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행동은 이러한 성찰을 실제 변화로 전환시킬 수 있게 합니다. 칼 융은 자기 이해는 사고와 경험을 결합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실험하고 결정을 내리며 전진하면서 길을 조정할 자유를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자기 인식은 연결을 통해서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혼자서 분석의 무게를 덜어내고 다양한 관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러한 대화를 위한 공간을 열면 우리는 자신과 타인 모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강한 자기 성찰과 상호작용의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인식은 역설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도전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강화합니다. 우리가 이를 균형 있게 사용하는 법을 배울 때 그것은 짐이 아니라 더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동반자가 됩니다. 이러한 반성에 공감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자기 이해와 개인적 성장에 대한 다른 영상도 탐험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은 자기 인식의 도전 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은 같은 여정을 걷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인식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로부터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